10. 유는 한국에 당분간 머물러 들어오기로 했다. 들어오는 날 우먼 파워 잡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는 만남의 장소로 케이프 플로어를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스타가 된 오지윤을 오랜 친구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잡지사에서는 오지윤에게 요청은 해보겠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지윤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오지윤은 질환이 연예인이 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가명이다. 유는 꽃다방 근처에 호텔을 잡고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호텔을 나서 꽃다방까지 걸었다. 꽃다방으로 가는 길은 많이 달라져 있었고 주위로 많은 건물들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꽃다방을 향할 때 느낌은 세대를 이어오는 유전자의 기억과도 같았다.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는 익숙함과 당연함이 있었다. 유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지금 자신이 걷는 길에 지나온 모든 세월을 흡수하듯이 깊이 호흡하며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꽃다방 앞에 섰다. 시커먼 도시의 한 구석에 작지만 풍요와 따뜻한 온기를 품은 꽃다방. 케이프 플라워. 나무판에 멋스럽게 적힌 꽃다방의 새 이름. 유는 새로운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을 키운 8할의 꽃다방. 차마 지울 수 없었던 대지의 품속으로 뛰어들고픈 그리움. 그것은 잊으려 해서 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한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름이었고 존재였다. 잘 꾸며진 정원으로 들어서자 꽃다방은 플로방스풍의 고풍스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최신 트렌드에 충실한 모습과 그곳에 어울리는 젊고 세련된 사람들까지 유는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꽃다방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카페 곳곳을 돌보고 있을 뿐이었다. 일행이 있느냐는 직원의 물음에 유는 곧 몇 사람이 더 올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원과 맞닿은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마호가니 컬러의 앤티크 홈파 주방, 흰색 파벽돌 벽면에 아늑하게 그려진 18세기 유럽의 풍경, 페브리 균달의 포근한 소파, 은은한 조명, 말쑥한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들, 너무도 많이 변한 꽃다방의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자신이 떠나던 날 마음에 새겨왔던 모습을 밑바닥에서 긁어내었다. 할머니와 엄마가 있던 창고방은 헐려 주방으로 합쳐졌고 다락방으로 이끌던 사다리는 사라졌다. 달라진 꽃다방의 풍경에 마음이 시려지려 할 때쯤 창밖으로 원추리가 보였다. 노란 원추리가 눈에 들어왔을 때 반가움이란 유리벽을 뚫고 원추리와 마주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유리벽에 바짝 붙었다. 언제나 원추리는 자신의 간절함과 맞닿아 있었다. 그때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다. 유리벽에 납작하게 붙어있던 유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란이 미소 짓고 서 있다. 너. 놀라움과 반가움과 그리움으로 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랜만이다. 둘은 가벼이 포옹했다. 그리고 윤의 귓가에 지란이 말했다. 나쁜 년,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냐?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지란은 와한 미소를 지었다. 유는 비식 웃기만 했다. 지란의 이런 말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지란에게 욕먹는 순간 울컥하고 눈물까지 날 뻔했다. 너 잡지에서 봤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데. 그리고 지란은 또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도 예뻤지만 지금은 어떤 보수가 느껴질 만큼 아름다워져 있었다. 너 TV에서 봤다. 완전 스타 됐던데. 지란은 칭찬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눈을 치켜떴다. 한국 최고 미녀 스타지. 밉상은 여전했다. 그럼에도 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지란도 그랬다. 정확히 7년. 지란과 윤은 달라진 외모, 낯선 삶을 살아온 어색함, 그간의 공백은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함께 보낸 10대의 감성 그대로 서로를 마주했다. 지란은 윤에 대한 반가움과 섭섭함과 그리움이 한데 섞여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윤을 다시 만난 순간 가슴의 가문과 함께 모두 흩어져 버렸다. 너 미친년 안 같다. 윤의 말에 지란이 피식 웃었다. 너 촌년 안 같다. 지란의 말에 윤도 피식 웃었다. 윤은 이 모든 것이 죽을 것처럼 그리웠다고 말하고 싶었다. 지란, 진가, 이모 그리고 꽃다방. 이 모든 것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얼마나 버겁고 무서웠는지,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날 가슴이 시렸는지, 그 시린 날들의 수와 그리운 날의 수가 같아 얼마나 많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상처를 아물렸는지, 그런 날들의 무게가 얼마나 많이 자신을 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자라게 했는지, 예전의 자신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지란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란도 그랬다. 지란은 데뷔 얼마 후 그 회사마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방향을 바꾸었다. 열심히 오디션을 다니며 CF를 따내고 드라마와 영화의 작은 역할을 맡아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주연으로 출연한 시트콤이 히트를 치면서 미니시리즈 주연을 맡게 되었고 예상 외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A급 스타가 되었다. 그럼에도 언제나 한쪽 가슴이 허전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미친 짓과 오질 앞을 봐줄 사람이 없어 얼마나 많이 참고 참아 정상인들과 비슷해졌는지, 그리고 스타가 되면서 지랄 맞은 진짜 자신이라면 지금처럼 사랑해줄까 하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짜 같아 하루하루가 껍데기 같았다. 유는 기자와 미국에서의 성공기를 인터뷰하고 지란과의 친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자는 서로의 10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윤희는 19에 카페를 열었을 만큼 사업에는 수완이 있었어요. 옷이며 다른 데는 신경도 못 쓸 만큼 푹 빠져 있었죠. 지은이는 그때부터 예쁘고 여성스러웠어요. 매일 거울을 들고 살았죠. 끼도 대단했어요. 아, 다르고, 다르다. 굳이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 필요는 없다. 정말 촌스러웠어요. 정말 지랄 맞았어요.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잡지에 실린 소제목은 이랬다. 20살의 다방 여주인, 한식으로 미국을 사로잡다. 인터뷰를 마치고 유는 카페를 구석구석 훑어보았다. 노인이 궁금했다. 유는 종업원에게 혹시 주인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장님은 아침에만 잠깐 나오세요. 유는 호텔을 나와 지란의 집으로 갔다. 너 한국에 있는 동안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남자 데려와도 봐줄 테니까 여기서 지내. 백인, 흑인, 라틴기 다 데려올 건데 괜찮냐? 미국에서도 지란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는 많이 봤었다. 유는 지란을 만나니 돌아왔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증거는? 유는 이제야 해야 할 이야기를 했다. 카페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이모의 식당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그곳은 이미 체인점 식당이 들어서 있었다. 윤이 전에 있던 식당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지금의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예전 번호로 전화를 해보아도 없는 번호라는 말만 들릴 뿐이었다. 너 떠나고 나도 연락 끊겼어. 지란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스캔들이라도 날까 해서 자연스레 진가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아침에 꽃다방을 찾아가 노인을 만나는 방법밖엔 없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다. 나 지독히도 연락을 안 했지? 지란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는 듯 눈을 흘겼다. 무서웠거든. 내가 한 일들이. 자신이 떠나고 연락을 끊고 남은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무서웠다. 자신으로 인해 달라졌을 그들의 삶을 알기가 두려웠다. 길었다면 길었을 7년이지만 윤에게는 쉬지 않고 달려 숨 쉴 틈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없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의 반, 타의 반으로 한국에서의 사람들을 기억에서 잠시 접어두었다. 라로 떠나온 윤은 아주 오래 침묵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윤은 점점 혼자가 되었고 침묵의 시간은 윤의 빛을 잃게 했다. 하지만 매 순간 자신을 토닥이며 살아내었다. 어학원을 다니고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곳에서 없는 일도 생겼고 익숙함까지 느꼈다. 그러면서 다시 생기도 돌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 몇 살인가 생각해봤다. 떠나온 지 2년. 이제 22이 되었다. 레스토랑 주인은 윤이 지금 좋은 나이이니 무언가 계속 열심히 하라고 했다. 밤에는 클럽도 다녔고 낮에는 오픈카로 드라이브도 했고 또래 남자와 데이트도 했다. 그러는 사이 자신 안에 과거도 잊고 자신 주위의 사람들도 잊어갔다. 하지만 늦은 밤 집에 돌아가 불을 끄려하는 순간에는 못 견딜 정도의 사무침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그럴 때면 마당에 피었던 노랑 원추리를 생각해보려 했다. 시야를 노랗게 물들였던, 머릿속을 샛노랗게 만들었던, 그래서 화영청 날아오르고 쉽게 만들었던 원추리가 간절했다. 머릿속에 원추리는 약발이 없었다. 유는 어렵게 원추리 씨앗을 구해 머리맡에 심었다. 그리고 수시로 들여다보았다. 원추리 때문이었는지 유는 새로 시작할 힘을 얻었다. 유는 나에서 고깃집을 열었다. 노인에게 꽃다방을 팔고 받은 돈을 모두 투자해야 했으므로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하기로 했다. 걱정은 걱정이고 일은 일이고 미래는 미래이므로. 불고기와 갈비는 이제 막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미국인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들은 즉석에서 구워 먹는 것의 재미를 느꼈고 새로운 문화로 여겼다. 술은 소주와 막걸리를 준비했다. 이미 조금씩 달려진 상태였고 맛에도 거부감이 없어 인기를 끌었다. 후식으로는 쌍화탕을 내놓았다. 어려서 할머니가 만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쌍화탕은 근처 유흥가에서 밤새 호텔에서 많은 소모를 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려 유명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윤의 식당을 고급 식당으로 여기며 특별한 날 찾기도 했다. 윤은 식당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미국에서 요리 학교를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한국 요리도 공부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고 전 재산을 걸었으므로 다양한 조리법의 자연 친화적인 한국 음식들은 건강과 웰빙의 트렌드에 가장 잘 맞았다. 그럼에도 한국 음식이 일본, 중국 음식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건 한국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음식은 날 음식이 많고 중국 음식은 기름진 경우가 많은데 비해 한국 음식은 찌거나 삶거나 해서 식물성, 동물성 지방의 비율이 거의 8이 정도로 서양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중해 식단보다도 나았다. 지중해 식단이 올리브 오일의 사용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는 하나 동물성 지방 함유량이 많아 그에 비해 보더라도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과 맛의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윤은 한 발 앞서가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이 고안한 맛에 맞게 정량화하고 조리법을 단순화시켰다. 미국인들 입에 맞추기 위해 소스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전통의 맛을 고수하기로 했다. 일본 라면의 경우 맛을 지역화시키지 않고 본토의 맛을 고수하여 메리아층을 만들고 길게는 그 맛에 사람들을 적응시킨 것이 성공의 요인의 하나였다. 그리고 당장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조리법이나 재료의 변형을 가하게 된다면 이미 한식의 경쟁력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윤 자신의 한국 입맛에 맞추면 되었으므로 한결 쉽고 간편한 일이 되기도 했다. 해답은 언제나 간단한 데 있다. 새로운 맛, 건강한 음식을 찾던 사람들은 윤의 요리에 하나, 둘 호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송, 인터넷, 잡지 등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윤의 식당은 나의 명소가 되었고 분점도 내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은 급성장을 하면서 윤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체인점이 50개에 육박하는 시점에 한국에서 방문을 요청했다. 사실 윤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체인점이긴 했다. 젊고 열정적인 윤이 매스컴을 타고 유명세를 타면서 라에 거주하는 갑부 한국인이 윤에게 제안을 한 것이다. 윤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음식 개발과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했고 갑부 아저씨는 경영을 맡았다. 몇 년을 겪어보니 믿을만한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자신은 부모 복 외에는 사람 복이 꽤 있는 것 같다. 한식 레스토랑은 미국에서 최고급 식당으로 인식되어 된장찌개 한 그릇이 2만원 돈이 되었다. 그럼에도 식당은 늘 만원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서양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최고급 식당으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멋지게 응수한 듯해 뿌듯한 생각도 들었다. 무림의 고수, 한국 대표라고나 할까. 성공이라는 것, 인기라는 것. 생각보다 간단했다. 핵심은 세뇌에 있었다. 한국 음식은 건강하다는 세뇌, 건강과 웰빙은 부의 상징이자 유행이자 자신의 몸에 대한 예의라는 세뇌, 젊은 여자가 열정을 보일 때는 그것 한식에 푹 빠져 있을 거라는 인식의 세뇌, 음식과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좋은 재료와 건강한 조리법을 적용할 거라는 세뇌, 열정적인 젊은이는 아름답다는 세뇌, 누군가가 아름답게 보는 여인에게는 틀림없이 어떤 매력이 있을 거라는 세뇌, 누군가가 찾은 매력을 자신도 찾아 공감해야 한다는 유행의 세뇌. 그렇게 윤은 성공한 젊은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세뇌에는 윤의 눈물 나는 노력, 잠 못 든 많은 날의 고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란의 집은 강남의 조용한 빌라촌이었다. 윤은 밤늦게 촬영이 끝나고 늦게 일어나는 지란을 위해 요리를 준비했다. 자신은 미국에서 이름 꽤나 날리던 한식 요리사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다. 각종 인터뷰와 강연회를 다니며 유쾌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다 내심 모른 척하고 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어쩔 수 없는 숙제처럼 이모와 진가를 찾아야 했다. 한국에 오자마자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었다. 말 못하는 꽃다방을 마주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니 이모와 진가를 만나는 일은 마음의 준비가 크게 필요했다.
게다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떠나버린 배은망덕한 자신을 바라볼 이모를 당당히 마주할 만큼 자신은 뻔뻔하지도 그만큼 어른도 아니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된 자신을 거둬준 이모. 미국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떠오른 사람은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이모였다. 가끔씩 이모가 원추리와 함께 겹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가슴이 너무 아려서 눈물이 찔끔 나기까지 했다. 노인을 만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는 우선 케이프 플로어를 다시 찾았다. 아침에만 잠깐 나온다는 사장을 만나기 위해 문을 여는 시간부터 카페에서 기다렸다. 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사장을 기다리는 윤의 눈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자신의 꽃다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이 서글퍼질 때쯤 종업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모셨는데요. 윤은 종업원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윤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 너무 오랜만이네. 사장을 본 순간 윤은 너무 놀라 눈만 크게 떴다. 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석진이었다. 여전히 모델처럼 매끈한 차림이다. 윤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식은 듣고 있었어. 유명해졌더라고. 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 윤의 머릿속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갔다. 석진이 부드럽게 웃었다. 나야, 사장이. 윤이 털썩 앉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사장이냐는 거지? 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석진을 본 순간부터 목 근육도 경직되고 동공도 경직되어 눈을 깜빡일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내가 샀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카페 맡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야 지병이 있으셨어. 카페가 남의 손에 넘어가려는데 차마 그냥 둘 수 없더라고. 나 잡지사도 그만뒀어. 석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었다. 윤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를 그리워하지 않은, 심지어 오랜 시간 잊어버린 자신의 무심이 죄책감을 만들어냈다. 윤이 떠나고 석진은 한참을 멍하니 공항에 앉아 있었다. 속이 모두 비어버린 것 같았다.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렸다. 그와 함께 가슴에 물이 차올랐다. 목까지 차올라 코끝이 저려왔다. 눈물이 찔끔 났다. 서른의 남자가 20살의 여자를 보내며 흘린 눈물이었다. 석진은 그 길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공방을 찾았다. 윤의 엄마, 윤주는 석진을 반가이 맞으며 따뜻한 차를 내어왔다. 아니, 갑자기 웬일이야? 회색 낯으로 석진이 어정쩡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윤주는 석진의 시린 가슴을 알 수 있었다. 석진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냥요. 석진은 차만 마셨을 뿐 말이 없었다. 이모는 왜 우리 집에 왔을까? 뭐? 윤주는 밑도 끝도 없는 석진의 질문에 눈만 크게 떴다. 왜 이모는 우리 엄마 약국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걸까? 석진은 왜 하필, 이라는 말은 뺐다. 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치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았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걸 알면서 나 너무 못난 놈인 것 같아. 윤주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으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것도. 난 죄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쓰러져 죽었어도 삼는데 약사님이 나 살리셨어.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꽃다방에 두고 온 어린 딸 때문에 가슴이 모조리 다 타버린 날. 빌어먹을 정육점 남자에게 두드려 맞고 쓰러져 있던 그날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으리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그날이. 정육점 남자는 그날 밤 꽃다방에 잠든 윤주를 조용히 불러내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했다. 바람난 사람들이 그렇듯 야반도 주를 위한 시간을 말했다. 윤주는 잠든 윤을 안으려 했다. 며칠 후에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지금 윤이까지는 못 데려가. 재촉하는 정육점 남자를 따라 윤주는 윤을 두고 꽃다방을 나섰다. 다정한 사람이었으므로 믿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다. 남자를 따라온 곳은 김해의 작은 동네였다. 윤주는 처음 와본 곳이었다. 정육점 남자는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오늘 내일 하면서 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미루는 남자에게 윤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었다. 우리 윤이는 곧 데려올 거야. 남자는 다음 날도 일을 찾으러 나갔다. 일을 찾기 힘든지 남자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게다가 만사가 귀찮다는 듯 예전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여자가 되기 전에 하는 수법일 뿐이었는데 어렸고 어리석었던 그보다 사랑에 빠졌던 윤주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 윤희는요.
며칠이 지나도 윤을 데리고 오지 않는 남자에게 윤이 소리쳤다. 남자는 무슨 소리냐는 듯 윤주를 바라봤다. 아, 윤이, 내일 데리고 올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뒀어. 지금 잘 데리고 있어. 어리석은 윤주는 그 말을 믿었다. 물론 남자는 그곳에 다시 갈 생각은 없었다. 술을 마시고 혼자 돌아온 남자에게 윤주는 윤이 왜 안 데려오냐고 난리를 쳤다. 옆엔 내가 윤이 데리고 있어. 인질로 잡은 거지. 남자가 껄껄 웃었다. 윤주가 악을 쓰며 윤을 데려오겠다고 옷을 입었다. 자식 생각하는 연희남의 남자 따라 나섰냐? 너 다시 그 동네 가면 우리 옆에 내한테 맞아 죽어 이년아. 가봐라, 윤희가 거기 있나. 윤주가 무슨 말이냐고 남자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여편 내가 고아원에 보냈는데 벌써 외국으로 입양이 왜 떠나? 윤주는 불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가슴을 쳤다. 그 옆에서 남자는 골아 떨어졌다. 윤주는 머릿속으로 잠든 남자의 가슴에 수십 번 칼을 꽂았다. 윤주는 매일 울기만 했다. 남자는 징징거리는 윤주가 꼴 보기도 싫다며 발로 차기도 하고 마음대로 치기도 했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윤주의 마음만큼 윤주의 얼굴에도 예전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갔다. 그러자 남자의 마음은 밖으로 돌았다. 다른 여자와 밤늦게 어울렸고 여자를 끌고 집으로 오기까지 했다. 제 버릇게 목주는 법이니까. 정육점 남자와는 2년도 채 살지 못했다. 남자는 하루 걸러 하루 일을 다녀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하지만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느라 술을 마시느라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윤주를 밖으로 내몰았다. 윤주는 바느질을 했고 인형을 만들었다. 윤주가 일을 하면 할수록 남자는 일 나가는 날을 줄였고 술 마시는 날은 느렸다. 그리고 윤주에게 매일 같이 손찌검을 했다. 무능한 남자의 유일한 힘의 확인 방법이었으므로 윤주는 더 참지 못하고 부산으로 도망을 쳤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가 윤주를 찾아냈다. 윤주는 이번에 함께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다. 윤주도 주먹을 휘둘렀다. 박일질을 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함께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맞았다. 윤주 속으로는 죽어도 그만이라는 그 편이 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남자를 피해 달리고 달리다 쓰러진 곳이 석진의 어머니 약국 앞이었다. 운명이라는 것은 비껴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윤주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석진의 아버지였다. 아침 일찍 물건을 떼오던 석진의 아버지는 약국 앞에 쓰러진 윤주를 발견하고 급히 부인에게 알렸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보다 죽지 않을 운명이어서였겠지. 석진의 부모님의 간호를 받아 의식을 회복한 윤주에게 부부는 어떻게 된 일이지? 집이 어딘지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지만 윤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석진의 어깨가 떨렸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윤주는 그 눈물방울을 알았다. 자신을 찾아온 석진의 여자친구가 인형에 떨어뜨렸던 굵은 눈물방울을. 이모, 미안해요. 석진이 일어섰다. 윤주가 석진의 발을 잡았다. 윤이니? 고개를 숙인 석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공방을 뛰쳐나갔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려고, 처음부터 일이 되려고, 윤에 대한 원망이, 이모에 대한 원망이 다시 자신에게 달려든다. 서울로 돌아온 석진은 꽃다방이 보이는 자신의 집에서 짐을 샀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자신이 없었다. 이제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락방 안을 움직이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한참이 지난 후 석진이 카페를 찾았을 때는 휴업 중이었다. 주변에 알아보니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당뇨 합병증에 수감 후유증까지 겹쳐 노인의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케톤산 혈증으로 노인의 의식은 희미해져 있었고 호흡을 할 때마다 쉰내가 났다. 그리고 몸의 모든 지방을 굴었었는지 뼈에 살만 붙어 있었고 망막증으로 시력은 거의 잃었고 발은 검게 썩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을 보러 석진이 수시로 들렀다. 노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리라. 하염없이 꽃다방을 바라보던 같은 시선을 석진은 자주 병원에 들러 노인의 뒤처리를 해주었고 자신의 지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윤과 꽃다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노인이 미소를 보였던 것도 같다. 눈을 감기 전에 노인이 석진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다. 고맙네. 이제야 끝이 나는군. 노인은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노인 앞으로 많은 일들이 지나갔으리라. 달막 여사를 만나 힘들었으나 행복했으리라.
100년을 살아도 갖기 힘든 마음이었을 테니까. 달막 여사가 없는 세상에서의 삶은 길고도 길었고 의미 없이 이어졌으리라. 그러니 가는 마음 아쉬움도 없었겠지. 다만 눈을 감은 노인의 모습으로 추측해볼 뿐이다. 그때 노인의 나이 67이었다. 노인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인 꽃다방은 병원비로 저당이 잡혀 넘어갈 판이었다. 석진은 그렇게 둘 수 없었다. 노인이 꽃다방을 가지려던 마음과 같았을 거다. 석진은 전 재산을 모아 보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모님께 요청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 빚을 갚으려면 카페에만 매달려야 했으므로 회사는 그만두었다. 꽃다방을 건네받고 석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윤과의 모든 기억이 꽃다방과 함께 있으므로 카페에서 일을 하며 석진은 윤에 대한 그리움을 쓸어내렸다. 덜 외로웠다. 카페를 맡고 몇 년 후에는 천장을 터 다락방까지 천장을 높였고 주방에 딸린 방은 주방으로 합쳤고 마당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다. 윤이 남겨둔 카페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 석진에게도 윤은 상처였으므로 오래 기억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7년 만에 윤과 마주 앉은 석진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아르게 지나갔다. 잘 지냈어요? 윤이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다. 그럼에도 둘 사이에 불안한 기운이 흘렀다. 윤의 시선이 자주 석진을 비껴갔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보여주었다. 약지의 결혼 반지로 추정되는 반지가 있었다. 응, 결혼도 했어. 애가 3살이야. 석진은 그러니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윤은 얇은 미소를 지었다. 행복해 보여 다행이에요. 진심이었다. 아무리 지독한 사랑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 되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니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석진의 마지막 말처럼 윤도 석진도 자신에게 충실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에게 물을 말은 아니었지만 그 외에는 연결고리가 없었다. 그 친구 너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여길 떠났어. 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길 한번 찾아왔더라고. 지금 다른 데에 있어. 여기 큰 길 나가면 첫 번째 베이커리야. 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석진은 섭섭했다. 그것에 윤은 또 미안했다. 반가웠어요. 윤은 석진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와 마주하는 것이 편치 않았다. 자리를 일어서는 윤을 석진이 잡았다. 석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윤은 다시 긴장했다. 어머니, 안 보고 싶니? 윤은 그대로 멈추었다. 잊은 지 오래인 그보다 애써 마음에서 접어두었던 엄마를 그의 입에서 듣자 윤은 멍멍한 표정을 지었다. 때가 되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윤은 그것은 석진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잠깐 앉아볼래? 석진의 얼굴이 심각했다. 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리라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돌아가셨어. 석진이 고개를 숙였다. 윤은 석진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7년 만에 만난,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농약을 마셨어. 윤이 자신의 공방을 찾은 얼마 후, 윤주는 석진과 함께 온 여자가, 자신의 공방을 찾았던 여자가 윤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의 얼굴에 겹치는 윤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에 혼합되어 자신의 얼굴인지 윤의 얼굴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석진의 방문으로 더 확실해졌다. 석진의 굵은 눈물방울의 의미를 알아버렸으므로 윤주는 자신 안의 두려움을 꺼냈다. 윤에 대한 그리움은 자식을 버린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가려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자꾸만 겹치는 윤의 얼굴의 두려움은 거대한 그리움과 불안을 불러왔다. 윤주는 10년 만에 다시 꽃다방으로 향했다. 남편을 뺏긴 정육점이 있는, 자식을 버려둔 꽃다방이 있는 서울의 동네를 다시 찾기란 쉽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윤이 한국을 떠난 후였다. 달라진 꽃다방에 들어선 윤주는 그곳에서 오래전 알았던 자신의 엄마의 숨을 끄는 노인을 만났다. 그때 윤주가 느꼈을 경악은 상상 불가다. 왜? 노인은 윤주에게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삶이 엉망으로 망가진 시발점일지 모를 사람이었다. 이 노인 내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꽃다방을 다시 맞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래서 거지 같은 정육점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꽃다방을 떠나지 않았다면, 불쌍한 내 새끼를 버리지 않았다면,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아무도 자식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노인은 윤은 얼마 전에 한국을 떠났다고 했다. 잘 자랐다고도 했다. 윤은 이미 떠났고 자신의 엄마를 죽인 노인이 꽃다방을 맡았다. 자신은 얼마나 멀리 온 걸까? 휘청거리는 몸으로 카페를 나서던 윤주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윤준이? 카페로 노인의 식사를 배달하던 춘자가 윤의 엄마, 윤주를 알아봤다. 언니? 20대의 다방 아가씨였던 춘자와 춘자를 따르던 예쁜 여학생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다방 앞에서 그렇게 만났다. 한 사람은 식판을 머리에 이고, 또 한 사람 엉망으로 뒤집어진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춘자는 윤주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윤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줄기로 흘렸다. 예전의 꽃다방에서의 생활이 생각났으리라. 그리고 고약하게 흘러버린 세월에 가슴이 쓰렸으리라. 윤주는 춘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내가 죽일 년이야 라는 말을 반복했다. 춘자는 윤주를 끌어안고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동곡으로 뽑아냈다. 윤희는 얼마 전에 한국 떠났다. 윤주는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 보듬었으니까 서러워 마라. 윤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크게 울었다. 다행이야 라는 말을 간간히 하긴 했지만 가슴 무너지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꽃다방을 떠나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으면서도 그간 하루하루를 악몽에 시달리며 죗값을 치렀음에도 윤주는 아직 치르고 치러야 할 벌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듯 풀썩 주저앉았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꽃다방이 노인에게 넘어간 것을 보고서 윤이 떠난 것을 알고서 춘자를 만나 눈물을 쏟으면서 윤주는 작게나마 알 것 같았다. 많은 것이 뒤틀려 버렸다는 것을. 자신이 걸어왔던 어리석은 세월을 되돌리기엔 너무도 나약해진 자신이라는 것을. 윤이 교복 입은 모습은 예뻤어?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 없다고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았어? 춘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 윤이 봤어. 춘자는 어떻게 봤냐고 물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윤희가 왔었어. 석진이 여자친구라고 왔었어. 내가 일하는 집 아들 집에. 춘자는 그렇게라도 봐서 다행이라며 윤주의 손을 쓰다듬었다. 근데 내가 못 알아봤어. 그렇게 말하는 윤주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다. 자고 가라는 춘자의 말을 뿌리치고 윤주는 끝내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에 앉아 눈을 감은 윤주 속으로 말라 할 수 없이 많은 생각들과 후회들이 밀려왔으리라. 부산 집으로 돌아가던 윤주는 가는 길에 농약을 한 병 샀다.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을 모른 척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휘저어진 인생을 제 눈으로 본 순간에 자신을 찌르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 밤 윤주는 자신의 방에서 해로이 쓰러졌다. 다음날 춘자는 석진에게서 윤주가 농약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춘자는 바로 석진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춘자는 어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닌데 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모님 잘못 아니에요. 석진이 계속해서 달랬지만 춘자는 그래도 자기 잘못 같았다. 춘자는 석진과 함께 영안실에 있는 윤주의 시신을 확인했다. 윤이 못 봐서 다행이다. 석진의 손을 잡으며 춘자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춘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몇 발짝 하다 멈추다를 반복하다 풀썩 주저앉았다. 어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춘자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다. 자신을 진언니처럼 따르던 중학생의 윤주 모습이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석진이 부축하려 했지만 춘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힘주어 일어났다. 윤을 좀 더 사랑으로 보듬었으면 윤이 떠나지 않았을까? 윤주를 빨리 찾아서 윤과 만나게 해주었다면 윤주가 농약을 마시지 않았을까?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꽃다방을 찾아와 윤주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다면 윤주가 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어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어. 자신을 찾아온 윤주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다. 제 정신도 아닌 애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다. 춘자는 스스로를 탓하고 또 탓하며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달려오는 화물 트럭을 발견하지 못했다. 석진에게서 엄마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 위치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윤은 카페를 나왔다. 진가를 찾으러 가지 못하고 곡장 질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엇이 생각나야 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곡만 바라보고 있었다. 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뚝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또 윤은 그제야 가슴에 밀려드는 통증을 알았다. 엄마가 느꼈을 똑같은 통증을.
엄마가 놓쳐버린 시간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자신을 그제야 찾아온 엄마. 너무도 변해버린 꽃다방. 그 꽃다방을 맡은 노인. 자신이 버리고 온, 기다리다 떠나버린 딸. 엄마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다. 꽃다방을 나서며 한 발짝을 떼기도 힘들었을 거다. 유는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풀썩 쓰러졌다. 그런 엄마는 살 수 없었을 거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자신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힘없이 쓰러진 유는 엄마의 통증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원망의 화살을 자신의 가슴에 꽂고 있었다. 유는 며칠을 집에 박혀있다 진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늦기 전에 용서를 빌고 싶었다. 엄마처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며칠 사이 초조해진 얼굴에 화장을 하고 고급 옷으로 골라 입었다. 미용실에 들러 머리까지 했다. 나 잘 살았어 라고 말하고 싶었다. 진가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었다. 진가에게로 가는 윤의 살갗이 따갑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말랐다. 7년 만에 나타난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그만 주저앉고 싶었다. 자신을 내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리라.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닭에 받으리라. 자신이 한 짓을 떠올려보면 어떤 처분도 수긍해야 한다. 언제나 옆에 있어 주었던 진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것. 석진을 만나며 진가의 가슴을 할겨놓은 것. 말없이 떠나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것. 돌을 맞아도 할 말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은 마냥 바보처럼 웃던 진가를 기대했다. 윤이 떠나고 진가의 삶도 그다지 변치는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윤이 떠나고부터 커피가 예전의 커피 향이 아니었고 초콜릿이 예전의 초콜릿 맛이 아니었다. 노인이 카페를 맡고도 진가는 그대로 주방을 맡았지만 그때처럼 감동적인 맛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게다가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를 대느라 카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진가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진가는 꽃다방을 떠나 다른 카페와 베이커리를 전전했다. 하지만 되는 일은 없었고 실력에 대한 진전도 없었다. 윤이 떠난 날부터 절개미 가게는 이상하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리학과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를 채우지 못했다. 모든 것을 떨치려 군대도 다녀왔지만 잡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다. 그리고 윤이 떠나고 바로 일어난 엄마의 사고로 진가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다. 엉망이 된 자신의 삶과 함께 윤에 대한 원망도 커졌다. 그러면서 커피와 초콜릿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다. 지금도 다른 기술이 없어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주방 보조만 전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는 점장의 말에 진가는 주방을 나왔다. 윤이 진가를 알아보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살은 많이 빠졌고 키도 더 큰 것 같고 눈빛도 많이 달라졌다. 윤은 진가의 변한 모습에 낯설음과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다. 진가를 보니 한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간 엄마 이야기로 쓰렸던 속이 많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진가는 전혀 반갑지 않은 눈치다. 얼마 전 윤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봤었다. 하지만 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윤이 없는 동안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진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화려해진 윤의 모습에 더욱 일축이 든다. 차가운 진가의 표정에 윤은 가슴이 따갑다.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 연락 없이 지낸 세월이 7년이다.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불시에 나타난 자신이 뻔뻔스러워 고개를 들기도 힘들다. 진가의 눈에 어린 분노와 마주했을 때는 숨이 턱 막혔다. 많은 생각들이 밀려들었다 쓸려갔다. 진가에 대한 미안함과 민망함, 그리고 그다지 잘 지내지 못한 듯한 자책감이 한데 섞여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오랜만이네. 진가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른 침만 삼켰다. 그러자 진가가 자리로 안내했다. 윤은 차가운 표정에 진가에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다. 진가도 찬물만 들이켰다. 그래, 어떻게 지냈어? 윤이 겨우 꺼낸 말이었다. 진가는 많은 시련과 자포자기가 있었다는 듯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그랬지 뭐. 보듯이 별 볼일 없이 지냈어. 윤은 진가의 패배자 같은 모습에 화가 난다.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착하던 놈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어깨가 축 처졌는지, 나이도 많지 않은 자식이 왜 세상 볼짝 다 본 듯 흐리멍덩한 눈을 하고 있는지 나약해진 진가에게 화가 났다. 다시 침묵.
서로의 모습이 낯설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서글프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편이 사라진 듯하다. 그래서 외롭다. 미안해. 유는 뜬금없이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을 했다. 뭐가? 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 다 미안했으므로. 이모는? 유는 물어야 할 말을 물었다. 진가가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어금니 무는 모습이 보였다. 돌아가셨어. 유는 손을 떨어뜨렸다. 사고로 그렇게 됐어. 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사고? 교통사고. 뭐? 진가의 담담한 이야기에 유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은지 믿을 수 없는지 유는 아직 이모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슴이 툭 하고 떨어졌다. 7년 사이 이모와 노인이 사라졌다. 그리고 엄마도 고아가 된 자신에게 정을 준 이모, 꽃다방을 떠나게 해준 노인, 그리고 자신을 만난 후 목숨을 끊은 엄마. 모든 것이 거짓말 같다. 그보다 엉터리 같다. 삼류 엉터리 불행처럼. 나 이제 달라졌는데. 초점을 잃은 유는 두서없는 말을 뱉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어른도 됐고, 이제 사람들 원망도 안 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삐딱한 윤이 아닌데, 많이 달라졌는데, 이 말이었으리라. 모두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준 사람들이지만 한참이 지나 자신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오니 모두 사라졌다. 이제 어른도 됐고 돈도 많은데, 이모가 원하는 거라면 다 사줄 수도 있는데, 돈 많고 자상한 아저씨라도 붙여주고 싶었는데, 효도라는 거 이모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죽었다고? 왜? 도무지 세상은 자신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 왜? 유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뭐가? 왜 죽었냐고. 말했잖아. 사고. 그러니까 왜 사고를 당했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죽지 말고 있었어도 됐잖아.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건데. 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슴에 서늘하게 구멍이 나는 것 같다. 그냥 죽어버린 이모가 원망스럽다. 자신의 처지가 서럽다. 떠난 건 너야. 말없이 우릴 버린 건 너라고. 진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 유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진가를 바라보았다. 눈물도 뚝 그쳤다. 우리를 버린 것도 기회를 놓친 것도 너라고. 진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윤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 옛날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해벌쭉 입을 벌리고 고개를 끄덕이던 돼지 진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단단한 보호막을 치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내 탓이라고 말하고 말겠다는 듯 냉정한 모습이다. 너 잘생겨지더니 성질도 까칠해졌다. 유는 흘리던 콧물과 눈물을 들이마시며 훌쩍였다. 주눅든 표정도 지었다. 하지만 진가는 윤의 어떤 말도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한국에는 얼마 동안 있을 거야? 한 달 정도. 진가는 별로 아쉽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는 진가에 대한 낯설음과 동시에 섭섭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그래도 자신은 진가에게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아직 정신이 없다. 이모와 노인, 그리고 엄마의 죽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너 언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화나 있을 거야? 진가의 눈치를 살피던 윤이 조심스레 말했다. 진가는 윤이 그러든 말든 신경 끄겠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나 일하러 가봐야겠다. 잘 있다 가라. 진가가 쭈글쭈글한 주방 가운을 툭툭 털며 일어났다. 윤은 어쩔 줄 몰라 진가를 따라 일어섰다. 이제 찾아오지 마. 그냥 조용히 돌아가. 자신을 따라 일어나려던 윤에게 진가가 던진 말이었다.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분노만은 분명히 전달되었을 거다. 윤은 지란의 집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다. 진가의 냉대와 마주하고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 한국에서의 시간, 떠나서 보낸 시간. 그 모든 시간에 자신은 자신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갔다. 진가까지 잃을 순 없다. 그건 마지막을 의미했으므로, 동시에 전부를 의미했으므로, 말없이 떠난 자신과 얼마 후 사고로 떠난 이모, 그리고 풀리지 않았을 일들. 유는 진가를 이해하고도 남다 못해 넘쳐흐를 지경이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진가는 화가 난 거다. 화풀이 할 곳도 없는 세상에 화가 잔뜩 난 거다. 과거에 화난 자신 옆에 바보처럼 있어주었던 진가다. 당연히 자신도 그래야 한다. 유는 다시 진가를 찾았다. 진가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유는 진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냥 돌아가면 자신은 정말 끝이었으므로
윤 앞에 나타난 진가는 끝내 표정을 풀지 않았다. 윤은 그 마음을 알았으므로 그 마음의 진심으로 미안의 수보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윤은 싫다는 진가를 끌고 꽃다방으로 갔다. 싫다는 진가의 걸음은 그래도 윤을 따랐다. 그리고 원추리 앞에 앉았다. 봐봐. 윤이 먼저 원추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빳빳이 서 있던 진가는 계속해서 딴청을 피웠다. 윤이 진가의 팔을 꿇어 앉혔다. 애써 외면하던 진가도 원추리를 힐끗거렸다. 노란 원추리는 언제고 누구든 머릿속을 샛노랗게 만들어버리니까 윤은 걱정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눈물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윤은 고개를 돌려보았다. 작아진 진가의 어깨가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작아진 몸만큼 위축된 여리고 가여운 가슴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상처들도. 윤은 진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팔을 뻗었다. 진가가 윤의 팔을 내쳤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진가는 많이 진정을 찾았다. 난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 고마운 것도 많고 나랑 같이 미국에 가자. 너한테도 기회를 줘. 진심이었는데 너무 늦은 고백이었다. 진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누가 있니? 너한테는 누가 있어? 이모는 나한테 엄마보다 더 엄마였어. 버려진 나를 거뒀다고. 너랑 나, 형제나 다름없잖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함께 지내. 부탁이야. 진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윤도 형들이 났다. 야, 마징가. 나만의 마징가가 되어준다며.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지. 진가는 별다른 표정의 변화 없이 입을 열려 했다. 그 전에 윤이 먼저 말했다. 알아. 내가 떠났어. 내가 너도 이모도 몰래 떠나버렸어. 기회도 내가 다 놓쳐버렸어. 윤은 이모도 죽고 진가도 예전의 진가가 아니고 서러움이 밀려들어 눈물까지 찔끔 났다. 알았으면 됐어. 잘 있다가 가라. 진가는 끝까지 차갑게 자리를 떠났다. 진가가 떠나고 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줄기차게 울었다. 미국에서 그 많은 그리움과 시련에도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다. 그때는 마음 한구석에 밉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모, 든든하게 지켜주던 진가.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두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 자신이 그 믿음을 먼저 배신했으므로 울 자격이 없다는 건 안다. 그래도 살아온 것 역시 어쩔 수 없다. 울고 있는 윤 앞에 나타난 손이 있었다. 석진이 손수건과 캐모마일 차를 건넸다. 좀 마셔. 마음이 안정될 거야. 고마워요. 윤은 고개도 못 들고 울먹이며 말했다. 마스카라는 번지고 화장은 눈물에 씻겨 얼룩덜룩하고 코는 하도 풀어 빨개졌다. 더는 그 꼴로 석진 앞에 있을 수 없었다. 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 석진이 급히 윤을 잡았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들러줄래? 보여줄 게 있어. 윤은 석진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엉망이 된 얼굴로 카페를 떠났다. 윤은 지란과 함께 지란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보며 원추리 앞에서 무너져 내린 진가를 생각했다. 자신은 얼마만큼 진가의 삶을 망가뜨린 걸까? 근데 진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릴까? 지란은 자신의 연기에 빠져 윤의 말은 귓등으로나 들었다. 이제 얼마 후면 자신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냥 이대로 진가를 두고 간다면 한시도 편치 않을 것 같다. 드라마가 끝나고 지란이 윤에게 고개를 돌렸다. 드라마에 대한 평을 바라는 눈치다. 지란은 코믹 드라마의 말괄량이 여주인공이다. 재밌네. 무슨 반응이 그러냐? 지란이 윤 옆에 앉았다. 마이너스 7년을 연락을 끊었는데 용서가 되겠니? 화내는 것도 당연하지. 귓등으로나 들은 줄 알았더니 듣긴 들었나 보다. 그래, 내가 무슨 낯으로. 지란은 앉아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스타의 기본은 관리였으므로. 일편단심 너만 바라보던 애한테 그렇게 연을 끊었으니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며 평생 몸 바쳐 빌지 않고 그게 용서가 되겠니? 순간 윤의 눈이 반짝하고 빛이 났다. 그래, 몸 바쳐 충성을 다하면 되겠네. 윤은 석진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꽃다방을 찾지 않았다. 외면하고도 싶었고 일 없이 밥도 났다. 대신 진가가 일하는 베이커리를 찾았다. 초콜릿의 심미적인 작업과 깊고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던 커피의 추출 방식까지 알아맞히던 절대의 미각을 가졌던 진가가 정형화된 빵을 굽고 일정하게 기계에서 뽑아내는 커피를 만들고 있다. 윤은 진가를 기다리며 주방을 움직이는 진가를 보았다. 진가의 얼굴이 왜 그렇게 회색이 깊었는지 알 것 같았다.
진가를 보는 내내 속이 쓰렸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어떻게 진가를 데리고 미국으로 갈지, 어떻게 커피와 초콜릿을 사랑하던 예전의 진가로 돌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다. 언제 진가가 반짝반짝 빛을 냈더라. 언제 진가가 순둥이 같은 미소를 지었더라.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진가가 진짜 진가 같았지? 꽃다방의 작고 허름한 주방에서 온도를 재가며 초콜릿 템퍼링을 하던 분주한 진가. 판에서 잘라낸 캐러멜 초콜릿에 빨간색 하트 무늬를 예쁘게 그려 넣던 진지한 표정의 진가. 초콜릿의 첫 조각은 언제나 윤에게 바쳤던 해맑은 미소의 진가. 드리퍼의 커피 향을 파괴시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물을 떨어뜨리며 커피에 이를 다던 진가. 자신이 내린 커피 향을 맡고 음미하며 감동스런 미소를 짓던 투명한 진가. 다들 지란이 예쁘다고 난리를 쳐도 윤이 더 예쁘다던 순정적인 진가. 학교 가기 전에 윤을 깨우러 종소리를 쩌렁쩌렁 내며 다방문을 두드리던 진가. 천둥 번개 치는 밤에 윤이 무서울까봐 달려왔다던 마진가. 윤은 가슴 저리도록 그 마진가가 그리웠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에는 꽃다방이 있었다. 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증스러웠다. 그래서 진가를 버려둔 지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제 와서 어쩌자고. 그래도 윤은 어쩔 수 없었다. 진가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다. 일이 끝난 진가는 성가시다는 듯 윤과 마주 앉았다. 어떡하면 나랑 같이 미국에 갈래? 너랑 미국 안 가? 얄짤없는 대답이 왔다. 윤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떡하면 날 용서해 줄래? 내 용서가 필요하긴 해. 7년이야. 간단하지 않아. 그래. 7년의 시간을 용서받으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되겠지. 연락 한 번 없이 갑자기 나타나 한없이 바보처럼 순수하기만 한 진가를 바라는 건 도둑심포겠지. 윤이 침을 꼴깍 삼켰다. 나랑 결혼할래? 진가가 잠깐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냉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넌 하나도 안 변했어. 언제나 내가 너 장난감으로 보여? 진가는 소리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윤은 답답해 팔짝 뛰고 환장하겠다. 날카로운 데다가 동태처럼 초점을 잃은 진가의 눈빛이 예전처럼 순수하게 빛나게 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평생을 몸과 마음을 바쳐 용서를 빌고 싶었다. 어떻게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제 그만 와. 그렇게 온기 없는 말을 던지고 진가는 자리를 떠났다. 인생에는 언제나 옳은 길과 그른 길이 있다. 생각해보면 윤은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려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옳은 것 같기도 했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다지 잘된 선택 같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윤은 예전의 꽃다방 속에 자신을 떠올려 보았다. 늘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건들기만 하면 폭발해버릴 듯이 불안한 어린 여자아이였다. 세상은 넓은데 자신은 조그만 꽃다방에 갇혀있고 꽃다방은 언제나 불행만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떠난 거다. 윤에게는 정당하고도 넘치는 이유였다. 하지만 남겨진 진가에게는 어땠을까? 꽃다방에는 자신이 지켜줘야 하는 윤이 있었고 맛있는 초콜릿과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꽃다방을 지켜주는 엄마가 있었다. 하지만 윤에게 꽃다방은 벗어나야 할 공간일 뿐이었고 진가의 행복한 순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진가의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사라졌다. 윤은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꽃다방이 자신에게 한 짓들을 자신이 진가에게 저지르고 말았다. 윤은 케이프, 플라워를 찾았다. 석진이 보여줄 것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기운도 나지 않았다. 석진이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석진에게 미련이 남아서는 아니다. 단지 과거의 자신과 진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위로가 될 것 같았다. 카페는 오전 시간이라 한산한 풍경이었다. 밥 먹었니? 윤은 고개를 저었다. 진가 생각에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속이 지옥이에요. 석진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준비해왔다. 윤은 넘어가지 않아 몇 입 먹고 내려놓았다. 석진은 지친 표정의 윤 앞에 그냥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그것이 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다. 윤 앞에 있는 석진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좋지만은 않았을 거다. 윤을 바라보는 석진의 눈빛이 읽을 수 없이 오묘했으므로 그런 석진의 눈빛을 윤은 모른 척했다. 이제와 어쩔 수 없었으므로 그는 아내와 아이까지 있다고 했으므로 무엇보다 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으므로
진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석진에게 물을 질문은 아니었지만 답답해서 어쩔 수 없었다. 석진은 대답 대신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보여주려던 거야. 카페에서 발견했어. 공사 때문에 저기 벽을 뚫었더니 작은 공간이 있었어. 엄마와 할머니가 썼던 방에 딸렸던 작은 벽장을 말하나 보다. 카페로 개조하면서 벽을 발랐던 곳이다. 유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가득 누렇게 바른 종이들이 가득 들어있다. 유는 한 장을 꺼내보았다. 너무 늦게 왔다는 노인의 이야기가 적힌 구겨진 종이였다. 본처에게 돌아가 한참이 지난 후 나타난 노인. 그 노인에 대한 분노로 편지를 구겨버렸을 할머니. 그 구겨진 편지도 버리지 못하고 묻혀두었을 할머니. 이게 뭐요? 유는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고? 라고 묻고 있다. 진가는 지금 편지를 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도망가면 안 돼. 석진은 상자에서 자신이 표시해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달마교사.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오. 내가 죄 많은 사람이여.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했고 당신과 만나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내 마음이 말하오. 많이 늦었지만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소. 누군가를 탓하기에는 스스로를 탓하기에는 우린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줄 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줘. 당신이 없는 매 순간이 지옥이여. 부디 나를 용서해줘. 당신이 보이는 곳에서 매일 기다리겠소. 석진은 편지를 발견하고 노인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같아 오랫동안 가슴이 아였다. 하지만 자신은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가정을 꾸렸다. 그러니 노인이 과거 가졌던 마음은 가지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났으므로 다른 사람 탓도 자신 탓도 할 필요 없어. 너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윤은 석진을 물끄러미 보았다. 석진은 자신은 이제 괜찮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지금부터 네가 풀어나가면 돼. 윤은 다시 진가를 찾았다. 2주 후면 나 다시 미국으로 가. 진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던 것도 같다. 언제는 말하고 갔어? 이번에도 그냥 가. 하지만 이제 다시는 상처 받지 않겠다고 진가는 다짐한다. 근데 그냥은 안 가. 윤의 눈빛에 흔들림은 없었다. 나 미국 갈 일 없어. 거기서도 그냥 네 옆에만 있으라고? 네가 하는 일 거들면서? 윤이 고개를 저었다. 나랑 꽃다방으로 가자. 오랜 생각을 한 윤의 결정이었다. 무슨 말이야? 진가를 꽃다방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예전의 진가가 되어줄 거라는 윤의 작은 희망이었다. 꽃다방, 네가 맡아서 해달라고. 거기는 이석진이 있잖아. 내가 살 거야. 생각 끝에 윤은 석진에게 부탁했다. 카페를 다시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석진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시세의 2배를 제시했다. 석진의 자존심에도 못을 박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 방법 밖에는 진가를 예전으로 돌릴 방법이 꽃다방 말고는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석진은 자신의 상처를 다시 끌어안기로 했다. 윤은 고개를 끄덕이는 석진에게 눈물을 보였다.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고 다시 한번 석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미안했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이 너무도 밉고 괘씸했다. 싫어. 네 도움 안 받아도 돼. 너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 그러니까 애쓰지 마. 진가는 막무가내 윤에게 화가 난다. 무능한 자신에게 돈 자랑하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한다. 하지만 윤도 어쩔 수 없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석진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고 만든 일이다. 윤이 진가의 발목을 잡았다. 이대로 놓치면 시간이 없다. 진가까지 잃을 순 없다. 그래도 가자. 윤은 진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다. 산만하던 덩치가 자신의 품에도 안길 만큼 작아진 것을 보자 가슴이 메어왔다. 윤은 진가의 팔을 꼭 잡고 꽃다방으로 끌었다. 윤과 진가는 꽃다방으로 간다. 꽃다방에는 석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석진은 윤과 진가를 반갑게 맞았다. 속마음은 알 수 없다. 안 좋다고 추측할 밖에. 좋다면 이상한 거니까. 왔네. 당장 혼자 맞는 건 불가능하니까 당분간은 옆에서 도와줄게. 석진이 카페 구석구석을 알려주려 했지만 진가는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윤의 마음은 답답했지만 진가에게도 그러는 이유는 있었다. 꽃다방 하나 달랑 넘겨주고 가겠다는 그것으로 자신은 임무 수행 무사히 끝내고 가겠다는 윤의 마음에 고집이 났다.
석진은 진가의 마음을 눈치챘다. 자신도 윤에게 고집이 났지만 진가처럼 하지는 못했다. 자신은 이제 그럴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석진이 조용히 윤에게로 갔다. 네가 없이 이 카페가 진가한테 무슨 의미겠니? 윤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진가가 함께 가겠다고만 한다면 당장 데리고 가겠지만 억지로 데리고 가 진가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 자신이 선택한 최선은 꽃다방 안에 진가를 두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 같았다. 그렇다고 자신이 한국에 남아 꽃다방을 함께 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렇다고 제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진가는 속 터지는 벽창호이고 윤은 속이 탔다. 미국 돌아가는 거 미루는 건 어떠니? 진가가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럴 수는 없었다. 한국은 한 달 계획으로 온 것이고 미국에는 자신이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므로 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보다 진가의 의미가 작지는 않았으므로 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뒤로 미뤄볼게요. 다음 날부터 윤은 진가를 끌고 꽃다방으로 갔다. 진가는 반박자 느렸지만 그래도 따라 나섰다. 그 모습이 흡사 고집 부리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 같았다.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친 석진은 진가와 윤에게 악수를 건넸다. 행운을 빌게. 꽃다방에서의 운명, 윤과 자신이 함께했던, 윤과 진가가 함께했던 그 이전의 노인이 달마교사가 윤의 엄마가 진가의 엄마가 이 꽃다방에서 보낸 운명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싼 꽃다방에 파란만장했던 운명의 행운을 빌었다. 행운은 운명과 같은 말이었으므로 꽃다방을 나서는 석진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윤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하지만 이제는 작은 떨림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떠나는 석진의 뒷모습에 가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윤이 먼저 주방에서 이것저것을 만졌다. 낯선 도구에 윤의 행동이 어색하다. 멀찍이 지켜만 보던 진가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조리 도구를 뺏어들었다. 그리고 시콘 만들 준비를 했다. 내가 계속 했던 일이야. 안 도와줘도 돼. 그렇게 죽을 얼굴하고 있을 필요 없어. 진가는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이 떠나면 자신도 이곳에 더 있을 이유 없다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가지 말라는 말이다. 윤은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테이블을 닦았다. 테이블을 닦던 윤의 손이 어느 곳에서 멈추었다. 18세기 유럽의 풍경이 그려진 벽화의 한가운데에 과거 힙합보이들이 그린 꽃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이로 노란 원출이 한 송이가 피어올랐다. 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윤은 그 의미를 작게나마 알았다. 자신이 돌아왔음을, 꽃다방이 자신에게 원출이 한 송이를 피워주었음을. 아침에 윤이 카페에 나갔을 때는 이미 진가가 나와 있었다. 진가가 초콜릿 템퍼링을 하고 있다. 윤은 그 모습이 그리웠던 건지 안쓰러운 건지 가슴 한구석이 아였다. 윤은 매일 진가와 함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손님을 맞았다. 석진이 운영을 잘했던지 예전보다 손님 수가 많이 늘어 있었다. 진가의 손이 바빠졌다. 그리고 점점 눈빛에 힘이 들어갔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이, 초콜릿을 조심히 커팅하는 모습이, 쿠키를 빚는 모습이 진지했다.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 커피를, 초콜릿을, 쿠키를 사랑하는 예전의 진가처럼. 하지만 여전히 윤에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고 다정스러운 눈길도 보내지 않았다. 다만 뒷정리를 하는 윤의 손에서 빗자루를 뺏어들었고 다른 종업원이 설거지할 때 컵들을 더 쌓아두었을 뿐. 하루하루 진가의 눈빛에 점점 윤기가 도는 것이 보였다.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거쳐갔다. 일을 하는 모습에 에너지가 넘쳤다. 윤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돌았다. 이모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카페 문을 닫을 때 윤이 말했다. 늦었지만 이모가 잠든 곳이라도 찾고 싶었다. 진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윤은 아침 일찍 진가를 찾아 차에 태웠다. 이모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잠시 고민하는 진가의 모습이 보였다. 진가가 운전석 문을 열어 윤을 내리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 진가가 차를 몰아 간 곳은 인천의 산자락이었다. 산길을 따라가는 내내 윤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다. 이모를 생각하자 가슴이 3배는 커서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한 번씩 살펴본 진가의 얼굴은 딱딱하게 고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윤은 진가에게, 이모에게 미안해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해진 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유양원이었다. 윤은 왜 이곳에 왔는지 몰라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진가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왜, 여길? 진가는 대답 대신 윤의 팔을 끌었다. 시설로 들어가자 간사가 진가를 알아봤다. 그리고 반갑게 맞았다. 어머, 진가 오랜만에 왔네.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진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윤도 덩달아 인사를 했다. 간사가 눈으로 윤을 가리키며 짓궂은 미소를 보였다. 연애하느라 바빴나 보네. 어머니 지금 산책 가셨어. 곧 도실 거야. 윤이 진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황당함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엄마, 살아계셔. 윤이 털썩 주저앉았다. 간사가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였다. 진가가 윤을 일으켜 의자로 데리고 갔다. 윤은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듯 진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근데 너 뭐 바라보실 거야. 나도 잘 못 알아봐. 내 목소리 듣기 전까지는. 트럭에 치인 이모는 한 달 만에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 시각실인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가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냈다. 시각실인증 중에서도 안면실인증이라 했다. 매일 보는 사람의 얼굴도,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목소리로, 옷차림으로, 걸음걸이로 기억해냈다. 모든 감각이 살아있어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진가를 보아도 진가인지 몰랐다. 진가 혼자 엄마를 돌볼 수 없었다. 식당을 팔았고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다. 그리고 매주 엄마를 찾았다. 하지만 엄마는 번번이 자신을 그냥 지나쳤다. 엄마, 라고 불러야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기억장치는 진가의 얼굴을 담아두지 못했다. 문을 열고 간호사와 함께 들어오는 이모의 모습이 보였다. 산책이 즐거웠는지 크게 웃으며 들어오는 이모의 머리가 많이 새었다. 사고 후유증인지 걸음걸이가 어딘가 어색했다. 윤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은 줄 알았던 이모가 저렇게 걸어 들어오니 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윤은 가슴이 요동쳐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그리고 이모가 자신 앞으로 윤을 보지 못했다는 듯, 윤을 알지 못한다는 듯, 그보다 말없이 사라진 괘씸한 윤을 잊었다는 듯 쓱 지나쳤다. 엄마, 이모가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나, 진가. 그제야 이모가 고개를 돌렸다. 그래, 진가, 왔어? 수줍은 듯 이모가 아이처럼 웃었다. 이모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모든 사물이 낯설다는 듯,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이라는 듯, 매 순간을 새롭게 익혀갔다. 이모. 윤이 겨우 이모를 불렀다. 이모가 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모가 윤을 보고 웃고 있다. 버려져 혼자가 된 자신을 거두어준, 끔찍한 어둠에서 구해준, 그 이모를 두고 떠나버린 못된 년을 향해 웃고 있다. 윤은 울컥하고 눈물이 나와 버렸다. 아이고, 왜? 이모가 윤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한다. 엄마, 윤이잖아. 윤아, 너 더 말해봐. 윤은 눈물을 삼켰다. 이모, 나, 윤이야, 미안해요. 이모의 얼굴이 잠시 먹먹해지는 듯 했다. 엄마, 윤이 목소리 기억나? 이모는 계속 윤의 등을 두드리기만 했다. 괜찮다는 듯, 다 괜찮다는 듯. 윤과 진가는 이모 앞에 앉아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꽃다방에서의 생활, 이모가 했던 식당, 이모가 처음 윤 앞에 나타났던 일, 그리고 윤혜가 방에 도시락을 쑤셔 넣은 일, 다시 꽃다방을 열었던 일, 사소한 이야기까지 윤은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났던 일도. 하지만 이모는 그래, 라며 웃을 뿐이었다. 요양원을 나서며 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뒤틀어 버렸는지 다시 한번 찢어지는 통증으로 느꼈다. 진가야, 미안한데 부산으로 좀 가줄래? 진가는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부산으로 차를 몰았다. 윤의 곧은 얼굴에 많은 이야기들이 흘렀다. 많은 후회와 서러운 그리움이 밀려들었으리라. 많은 일들을 엉망으로 만든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으리라. 한국을 떠난, 꽃다방을 떠난, 그날을 후회했으리라.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자신은 다시 꽃다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니 지금의 모든 상황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음을 생각한다. 비겁한 변명이라도,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라도,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대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자신이 다 알았으므로, 뒤틀린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므로 이제는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 엄마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거의 다 달았을 때 유는 차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난 원추리를 몇 송이 뽑았다.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는 윤의 걸음은 지쳐 보이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동안 윤은 마음속으로 많은 정리를 했다. 그러니 이제 더 강해져야 한다. 엄마가 떠나고 혼자가 된 어린 시절보다 더, 미국에 혼자 건너가 사업을 성공시킨 때보다 더 강해져 지금부터 추슬러 나가야 한다. 엄마의 유골 화면은 엄마의 이름 김윤주 색 의자와 사진 한 장이 있을 뿐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없었던지 많이 휑해 보였다. 살아서도 외로웠던 엄마였다. 유는 길에서 꺾어온 원추리를 그 앞에 놓았다. 이승에서 세월 다 잊어버리고 유는 단단해지기로 했기 때문에 눈물을 삼켰다. 그러려 했다. 하지만 외로이 있는 엄마의 유골함 때문에,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 때문에, 너무 늦게 나타난 자신 때문에, 이제는 영영 기다릴 수도 없는 곳으로 가버린 엄마 때문에 참지 못했다. 유는 목 놓아 울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진가가 윤의 어깨를 감쌌다. 서울로 올라온 유는 엄마의 유골을 옮길 장소를 알아보았다. 할머니의 묘도,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꽃다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노인까지. 유는 서울 가까운 곳에 세 사람을 함께 안치할 곳을 찾았다. 가족묘로 꾸미고 싶었다. 살아서 오래오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영원한 가족이었으니까. 동시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함께 모인 그들의 영혼은 그래도 외롭지 않았을 거다. 유는 이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해주고 싶었다. 이제부터 자신은 자신의 주변을 위한 차움을 하고 있다. 이제 늙는 일은 없을 거다. 그 모든 일을 지을까가 도왔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던 예전의 지인가처럼. 이장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유는 묘 주위에 원추리 씨를 심었다. 꽃다방 마당에 원추리가 맞은 씨였다. 이제 근심도 서로를 향한 그리움도 잊어야 했으므로.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크게 뽑아 그 앞에 두었다.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와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 할머니와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꼬마 여자아이. 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쪼그리고 앉아 액자를 깨끗이 닦았다. 이제 누구를 향한 원망도 있고 누구를 향한 그리움도 가슴에 접어두어야 했으므로. 그래도 몹시 그리울 때는 이렇게 찾아와 사진을 닦고 분묘를 닦고 풀을 뽑으며 두런두런 이야기할 곳이 생겼으므로. 비석에는 노인이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적혔다. 누구의 탓도 아니니 용서하오. 고마워. 가족묘를 떠나며 윤이 진가의 손을 잡았다. 진가는 뿌리치지 않았다. 이번 일을 도와준 것도, 꽃다방에 다시 와준 것도, 자신을 용서해준 것도, 그래서 다시 예전의 진가가 되어준 것도 모두 고마웠다. 이장을 마치고 윤과 진가는 바로 이모를 찾았다. 그리고 이모를 집과 좀 더 가깝고 좀 더 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옮겼다. 이동하는 내내 윤은 이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이모도 윤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잡았다. 윤이 이모를 보며 웃었다. 이모도 윤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윤의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윤은 매일 이모를 찾았다. 매일 찾아가도 이모는 윤을 알아보지 못하고 윤 앞을 그냥 지나쳤다. 이모, 나 윤이야. 그래, 윤이 왔구나. 이제 윤의 목소리는 기억했다. 윤은 매일 이모에게 이야기했다. 지난 모든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모의 머릿속에는 기억의 조각들이 뒤섞여 어제의 일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윤의 이야기는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있을 거다. 그래도 윤은 이야기했다. 그래봐야 이모가 자신에게 준 사랑에 비하면, 자신이 이모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평생 갚아도 못 아플 테니까. 윤은 유양원을 나서며 매일 이모에게 말했다. 이모,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이모는 그냥 웃을 뿐이었다. 살아있어준 것만으로 고마워. 윤은 이모를 만나는 내내 가슴이 벅찼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윤은 이모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모의 손을 어루만졌다. 너무 고마워서.